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에서 17연승, 그리고 리그에서는 무려 12연승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자, 먼저 후방 빌드업,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이 칸셀루 선수가 로드리 옆으로 가서 이렇게 투보란치를 형성합니다. 참고로 칸셀루는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다 가능한데 항상 이런 식으로 스탠드인 풀백, 안쪽으로 들어오는 풀백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왼쪽에서 진첸코 선수가 똑같이 하기도 하죠. 칸셀루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후방에 있는 3명의 수비수들이 넓게 벌립니다. 그러면서 후방에서 3-2 구조를 형성하죠. 이렇게 삼각형이 형성이 되니까 볼을 전진시키기가 쉽죠. 삼각형 대형이 볼을 전진시키기 쉬운 이유는 시메온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 선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막는다. 그러면 여기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사이드로 벌려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막혔다. 그러면 여기 폴스9 필포든이 또 받으러 내려옵니다. 너무 유기적이야. 자, 가끔은 칸셀루가 이렇게 풀백 자리에 있고 베실바가 받으러 내려오는데 이렇게 막혀. 근데 이 공격수가 칸셀루도 막아. 그러면 칸셀루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받아서 돌아서 전진시킵니다. 자, 이렇게 빌드업의 디테일한 형태는 매 경기마다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선수들끼리 자리를 바꾸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거예요. 반면에 토트넘 선수들은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서 이거 빌드업 하려니까 그게 돼요? 자, 다음은 페네트레이션입니다. 자, 맨시티 페네트레이션의 기본적인 특징은 먼저 양쪽 측면 선수들이 넓게 벌려요. 그래서 상대 수비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지. 그럼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하프 스페이스 침투해서 패스받고 컷백해서 마무리. 자, 그런데 최근 맨시티가 페네트레이션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균도안이죠. 기본적으로 왼쪽 메잘라 지역에서 머무르다가 가끔씩 아주 깊게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골 넣고 경기 끝내버리죠. 그런데 이 균도안이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이다? 이 칸셀루 덕분이다. 칸셀루가 이 중원을 아주 든든하고 뜨끈하게 지켜주니까 수비 부담 없이 막 나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수비 전환입니다. 맨시티가 지난해 11월에 토트넘한테 진 이후에 2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24경기 동안 단 7실점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공격 시에 선수들 배치를 보면 이 앞쪽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서 볼을 뺏겼다. 그러면 다 같이 바로 압박이 가능한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볼을 못 뺏고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투보란치가 있으니까 포백에다가 원보란치 하나 있는 것보다는 요게 낫지. 바로 누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볼이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나왔어. 그러면 원래 오른쪽 풀백인 이 칸셀루가 이렇게 한 칸만 이동하면 돼요. 그동안에 로드리가 여기 지켜주고 그러다 보면 여기 균도안, 베실바가 쭉 내려와 있을 거라고. 칸셀루도 이렇게 한 칸, 균도안, 베실바도 이렇게 한 칸.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그리고 이 칸셀루 선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넘어서 더 전진해서 공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럴 때 공을 뺏겼다. 그래서 공이 요로 갔다. 요럴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쪽에 넓게 벌려있던 3백 중에 요 스톤스 선수가 일단 커버가, 그리고 로드리가 스톤스 자리 커버해. 그동안 칸셀루, 균도안, 베실바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팀들은 어떻게 하죠? 요 풀백이 측면을 따라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공격 작업하다가 여기서 뺏겨. 요로 공 갔어. 그러면 칸셀루는 한 칸이 아니고 두 칸, 세 칸, 네 칸 내려가야 돼. 한참 걸리겠죠? 사실 풀백들이 측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국룰이잖아요. 근데 펩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풀백들은 뭘 잘못했어? 왜 그렇게 힘들게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딱 한 칸씩만. 그러면 수비로 전환될 때 각각의 지역을 커버하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또 각각 선수들 체력도 많이 비축이 되겠죠. 자, 다음은 반대발 윙어 플러스 정발 윙어입니다. 반대발 윙어가 뭐예요? 내가 오른발잡인데 왼쪽 측면에서, 아니면 왼발잡인데 오른쪽 측면에서, 이게 반대발 윙어죠. 정발 윙어는 그냥 오른발잡이는 오른쪽 측면, 왼발잡이는 왼쪽 측면. 자, 그런데 대부분의 팀들이 반대발 윙어만 쓰든가 정발 윙어만 쓰든가 양자택 1인데
근데 펩은 요걸 막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자, 먼저 반대발 윙어로 재미 톡톡히 보죠. 특히 얼마 전에 그 리버풀전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잡이인 스털링이 드리블로 상대 수비 다 허물어 버리고 막 PK 얻어내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는 왼발잡이 필포든이 안쪽으로 접고 빵! 완벽한 슈팅으로 쐐기를 박았었죠. 자, 그런데 맨시티의 전술에서 이 반대발 윙어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스털링이 이쪽에서 안쪽으로 드리블을 해. 그럼 수비도 당연히 좁히겠죠? 그러면 여기 생긴 공간에 원래 사이드 풀백 진첸코가 오버랩을 돌아줘야 돼요. 근데 진첸코가 오버랩 안 돌지. 아까 3백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다고 진첸코는. 그리고 이 칸셀루도 마레즈가 안쪽으로 드리블 할 때 오버랩을 돌기보다는 여기 머무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엄청 밀집이 된다고. 이러면은 골을 넣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펩은 가끔 정발 윙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왼발잡이 필포든 왼쪽, 오른발잡이 스털링 오른쪽, 직선적으로 드리블을 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수비의 폭을 넓히고 그 사이로 귄도안, 베실바, 헤수스, 웨스트브롬전에 귄도안의 중거리 슛, 그 장면이 딱 요런 전술 형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정발 윙어들이 수비수들을 양쪽으로 싹 벌려놓고 귄도안이 침투를 했죠. 근데 중원에 공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칸셀로의 패스를 받아서 감각적인 중거리 슛. 그러니까 펩은 가끔은 반대발 윙어, 가끔은 정발 윙어를 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여기 오른발잡이 스털링이 오른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발 윙어로 플레이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막 드리블을 한다고. 자, 그런데 요럴 때 이 베실바를 요다가 놓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또 왼발잡이에요. 그러면 스털링이 드리블을 하다가 막 안쪽으로 가. 그럼 베실바가 또 바깥으로 빠져. 스털링이 다시 베실바한테 주네. 그러면 베실바는 왼발잡인데 오른쪽 측면에 있네. 그럼 이것도 반대발 윙어잖아요. 그럼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막 크로스 올리고 막 가마 차고 막 2대1 받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정발 윙어를 쓰더라도 그 옆에는 반대발 메잘라를 쓰면서 수시로 반대발 윙어 됐다가 정발 윙어 됐다가 요거를 혼용을 한다. 머리 진짜 좋은 것 같아. 자, 다음은 맞춤 전술입니다. 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주 정형화된 포메이션과 전술에 선수들을 끼워 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무리뉴 같은 경우는 4-2-3-1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에다가 선수들을 탁. 자, 펩이 선수들 각각에게 부여한 역할 그리고 위치나 동선을 보면 그 친구가 제일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하게끔 판을 짜요. 자, 일단 칸셀루 원래 측면 풀백인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비형 미드필더 하게끔 해놨어요. 왜? 풀백답지 않게 기술이 정말 좋거든요. 웬만하면 안 뺏기고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거에 굉장히 특화돼 있다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게 올라가 공격 마무리 작업에도 관여해. 그렇게 오다를 내렸어요. 왜? 풀백답지 않게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뿌릴 줄 알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오픈 플레이 중에 박스 안으로 패스를 성공시킨 횟수예요. 90분당. 그런데 EPL 전체에서 칸셀로가 4위라고. 그리고 Y축은 오픈 플레이 중에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거든요. 이것도 칸셀로가 4위야. 저 위에 친구들 보세요. 잭 그릴리시, 부페, 그리고 덕배. 대단하죠? 이 레벨에 있다는 거는 칸셀로가 재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칸셀로를 거기다 놨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도 아무나 이런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믹스. 이 재능을 펩이 알아봤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칸셀로 심지어는 수비도 잘해요. 맨시티 선수들 중에 90분당 태클 횟수 그리고 인터셉트 횟수 다 1등입니다. 공중볼 경합 성공률도 71%, 올 시즌 EPL의 모든 풀백들 가운데 1등입니다. 자, 그리고 스털링 전 세계에서 1대1 돌파를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죠. 저 궁둥이에서 나오는 순발력, 민첩성, 저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펩이 수비수들을 전진시켜서 위에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스털링이 풀백하고 1대1 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펩이 선수의 특징을 봐가면서 역할을 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유연한 전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술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파회법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펩시티가 계속 이기는 이유? 그 파회법이 나오면 또 바꾸는 거야. 또 바꿔. 또 실험해보고. 그냥 틀이 없어. 정해진 틀이. 최근에 칸셀로가 로드리 옆으로 가갖고 3-2 형태로 빌드업하는
하는 거, 그거 하기 전에 정말 많은 실험을 했었어요. 이번 시즌에만 해도 시즌 초에는 3-3 형태를 썼어. 그 다음엔 또 2-4 형태를 써요. 그리고 그 형태 안에서 선수들 위치도 서로 바꿔보고 특정 선수의 위치를 살짝씩 바꿔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라포르트를 조금 중앙으로 놓거나 아니면 살짝 왼쪽으로 빼거나, 그런 실험들을 계속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유연한 사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맨시티 팬분들은 챔스 때, 토너먼트 때 너무 변칙적인 전술을 쓴다고 해서 욕을 또 펫박이라고 그러시던데, 맨시티 선수들은 요즘 진짜 너무 잘해. 자, 일단 디아스 벤피카에서 이적해 왔죠. 중앙 수비수인데 기본적으로 클리어링 할 때 사이드로 걷어내는 그런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요. 약간 반다이크 느낌이 있어. 예측력이 좋아서 패스 커팅도 잘하고, 힘 좋고 빠르니까 1대1 수비도 잘하고 또 패스도 잘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선수는 타고난 리더래요. 벤피카에서 팀톡 동료들 모아놓고 막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펩이 그랬죠. 디아스는 좋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까지 좋은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선수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맨시티가 수비 벽 설 때 진첸코가 밑에 딥이 누워있었죠. 그걸 디아스가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이리 와, 위치 조정해줬던 거, 리더십의 표본이지. 자, 그리고 귄도안 정말 요즘 역대급이죠. 리그 12경기에서 11골 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골을 많이 넣냐? 귄도안이 맨체스터 더비 이후에 한층 더 높은 위치에서 뛰고 있습니다. 맨더비 이전엔 요쪽에서 주로 뛰었고 그 이후엔 요쪽에서 주로 뜁니다. 그게 다 누구 덕분이다? 칸셀루 덕분이다. 칸셀루. 자, 귄도안이 상대 골대랑 더 가까이에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유효 슈팅 비율도 43.8%로 높아졌고, 그리고 골 전환율도 25%로 월등히 높아졌죠. 당연한 거죠. 가까운 데서 때리니까 잘 들어가는 거. 펩이 귄도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귄도안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박스 안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상황을 읽는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걸 펩이 알아봤으니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귄도안이 이 역할에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체력적인 부분. 이 선수들 체력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선수는 한 60%로 조깅 왔다 갔다 왕복 달리기 오지게 잘하고, 캉테 같은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는 100% 스프린트 후에 회복하고 100% 스프린트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이 체력 특성이 다 달라요. 근데 귄도안 어떻습니까? 민첩성이 막 빠른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 80%의 스프린트 속도를 굉장히 잘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스타일. 그러니까 귄도안이 그 역할에 찰떡이야. 자, 그리고 귄도안이 볼을 가졌을 때 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스페인어권에서는 바로 파우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퍼즈, 그러니까 일시정지, 잠시 멈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공을 갖고 있을 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능력. 웬만한 선수들은 막 공 잡고 있으면 막 급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들, 파이널스드에서 패스 줄 곳을 찾아, 우리 공격수 2명이 침투하는데 다 막혔어. 베실바가 들어오네? 베실바한테 패스. 이런 차분함, 적절한 순간을 판별해내는 능력, 그게 파우사입니다. 근데 귄도안은 그걸 갖고 있죠. 그리고 필포든, 20대 초반 친구들 중에서는 홀란드 다음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빠르고 드리블 좋고 슈팅 좋고 탈압박 좋고 다 좋아. 자, 그리고 에데르송 골키퍼도 재밌습니다. 원래 축구를 시작할 때 레프트 백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발기술이 굉장히 좋죠. 빌드업 하는데 문제 없고, 또 중요한 건 역습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골키퍼가 들고 차는 드롭킥, 이거 세계에서 제일 멀리 보냈어요. 기네스북 등재가 됐어. 이 롱킥 능력이 맨시티랑 참 찰떡인 게,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 하죠? 그러면 상대가 전방 압박하죠? 그러면 뒷공간 넓어지죠? 그럼 에데르손이 빵. 가장 최근에 토트넘전 에데르손이 빵 때려서 귄도안이 산체스 제끼고 넣은 거 있죠? 그때 산체스가 마취총 맞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맨시티의 상승세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덕배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디테일. 앞으로도 얼마나 연승을 이어갈지 기대해 봅니다. 내가 이 영상 올리고 또 바로 지는 거 아니겠지? 맨시티 화이팅! 뿅!